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77%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지난주 이맘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다우 혼자 조정세를 받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0.25%, 0.79% 하락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충격 여파가 가장 컸다라고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혼조 마감한 가운데 중요한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줄어드는 모습 확인됐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1.3으로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전달 대비해서 함께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7회 연속 동결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BOE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세가 사실 회의 직전에 인플레가 2%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긴 했지만 아직은 지속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동결 이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머니맵 한번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보였지만 유달리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가 간밤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좀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함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한가운데 초록색 불을 띠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AMD가 4.62%. 오히려 엔비디아가 하락하니 AMD가 그달리 큰 호재가 있지는 않았지만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주 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애플도 함께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또다시 1.7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섹터별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잘 가던 기술주, 간밤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럼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이슈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좀 어려운 점이 일단 매주 발표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전치에 대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주에 사실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꽤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치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점이 시장을 막 끌어올리기에는 열기를 가하기엔 조금은 아쉬운 수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의 정리해고 동향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그러니까 여전히 실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야기와 함께 달러 인덱스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달러 엔달러가 이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금리 동결을 이어갔지만 스위스는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로써 벌써 2회나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나가는 건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스위스가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하면서 스위스의 프랑이 약세를 보이며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게 달러 엔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엔 환율 역시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습 보였던 모습 보이면서 저희가 영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E의 기준금리는 5.25%로 7회 연속 동결했고요. 역시나 아직은 물가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락 기조를 보이던 국채금리는 너무 많은 폭은 아니었지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 다시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2.739%, 10년물 국채금리는 4.26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 유가도 함께 상승 기조를 보였는데요. 간밤에 함께 나왔던 원유 재고 지표가 감소세로 확인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한 겁니다. WTI 81.24달러, 브렌트유 85.8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내에서 특징주를 꼽자라면 이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 외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파산 위기까지 나왔던 종목 니콜라입니다. 무려 31% 폭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달렸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뒤에 작게 그려놨지만 0.33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나스닥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주가가 한 주당 1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0.33달러의 종목이 있을 수 있나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스닥 규정상 1달러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약 3달, 180일 안에 시정할 수 있는 조치의 기간을 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때 종목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1번으로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두 번째는 액면 분할이 아닌 정반대의 역액면 분할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종목 한 주를 엔비디아처럼 나눈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종목 3개, 4개를 합쳐서 1달러 이상으로 올려내는 방안이 있는데요. 니콜라가 바로 이 역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역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건 주가를 견인할 만한 그 어떠한 호재거리, 뉴스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말 이 종목 안 되겠다. 뭐 아무것도 없구나. 주가 못 올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30%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AI 반도체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3%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전일 3% 가까이 상승한 상승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6% 넘게 하락했고 델테크놀로지와 SMCI에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조정받았고요. TSMC 역시 사실 대만 증시를 끌어올렸던 주 요인이었지만 간밤에는 2.4% 하락했습니다. 유달리 AMD만 4% 넘게 상승했던 시장이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하락 이슈를 굳이 꽂아보자면 이 트리플 리칭데이를 하루 앞두고서 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동안 너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시장에서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 의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펀더멘털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증시 마감 전 반도체 ETF 마이크론 등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마이크론까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AMD는 사실 대규모 해킹 공격 관련된 핵심 정보 유출 악재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사실 오늘은 하락했지만 트리플 위칭데이와 21일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요. 바로 머스크의 XAI 서버에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함께 대리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함께 예의주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TSMC가 잘 가다가 이렇게 소폭 하락한 건요.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대만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장이 중단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MJ분 마지막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사실 애플이 이번에 WWDC를 통해서 오픈AI와 함께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그 챗 GPT가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소식 전해들면서 애플이 급하게 이 AI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들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는 왜 2% 가까이 하락했을까요? 이 시장에서는 로보택시 실현 가능성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조금 더 팽배한 가운데 테슬라는 조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지 오늘 게스트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